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할 것은 바로 북방민족은 왜 강한가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요나라나 금나라나 원나라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북방민족이 중국을 침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북방민족이 강하냐? 이 다시 말해서 왜 중국은 왜 자꾸 북방민족이 침략을 당했고 또한 그 북방민족이 왜 소멸했는가? 그리고 결국 원나라한테 왜 중국은 정복을 당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거죠. 바로 실크로드에 달려 있어요. 실크로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실크로드가 뭐냐면 바로 로마와 중국의 비단 무역길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 보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로마 사람들은 뭐 치렁치렁 이상한 옷 입고 있죠? 전부 외모는 비단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 생각해봐 알 수 있죠. 그 당시 직물 시스템상 만약 비단이 아니면 이 담요를 몸에 들고 있는 건데 무거워서 다니겠냐 이겁니다. 즉 가벼운 비단으로 만드는 게 최고고 뭐 다른 뭐 직물도 썼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벼운 비단으로 두는 게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은보화가 이 중국으로 흘러나갔다 이거예요. 이 비단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 이 비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라가지고 한동안은 뭐 비단이 뭐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다가 이제 비단이 이제 그 뭐냐 어떤 벌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벌레 그 누에고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시에 실크로드가 유명했는데 바로 이 실크로드를 장악하느냐 안 장악하느냐가 이제 경제 이론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실크로드는 원래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선이었고 그 후에 이제 고구려가 이어받았는데 왜냐 이 비교적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북방민족을 먹여 살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썼지 이 만약에 축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삥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삥땅 말 그대로 이 뭐야 이 뭐 오늘은 1,000원, 내일은 2,000원, 모레는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계속 북방민족이 가난해지고 중국인들은 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냐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것도 무슨 돈이 있어서 만들었겠냐 이겁니다. 결국 실크로드를 개판치니까 실크로드에서 중국 사람들이 개판치니까 그 틈새에 이제 이슬람교도가 성장해가지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슬람교도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뭐냐니까 결국 북방민족은 이런 식으로 중국인의 삥땅에 쉽게 해서 중국의 이 장사 속에 하여튼 이 돈놀이에 이제 탄압을 받게 되고 계속 북부인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의 재산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 근데 한번 잘만 침략하면 진짜 10대가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다.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숫자가 아니라 막 이 중국인들이 이 축적해놓은 재산을 막 창고에다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만 털어도 막 진짜 엄청난 재산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냐면 북방민족이 모든 민족이 그냥 인구의 전체가 어떤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중국인들 털어먹는데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성공해가지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같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갖게 된 나라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뭐 문화 생활을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연훈심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계속 이제 이 북방 민족이 중국인을 쳐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모든 역량을 이제 군대에 쏟아붓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화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가 왜 강한 나라인가 왜 대단한 나라인가
고구려는 농사도 짓고 농목도 동시에 하는 나라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국력을 전부 다 군대로 쏟아부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농사나 유목에서 생산활동에 많이 쏟아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구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고구려 영토 보면 말이 크긴 크지만은 심지어 원나라랑 요나라보다 영토가 작은 겁니다. 왜 작았냐? 첫째, 어쨌든 북방 민족은 농사를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목이 잘 돼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식량이 모자라요. 그때는 누구한테 손을 버리니까 당연히 고구려한테 손을 버리죠. 그러니까 이 북방을 이제 고구려가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할 때 식량도 주면서 또 이제 말하는 놈이 있으면은 혼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고구려가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심지어 이슬람 교도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장악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맨날 이제 비단 무역 이 실크로드 가지고 이 장난질 치고 돈 가지고 내 돈놀이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못 먹고 못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이라 버리다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맨날 이 북민족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도 하지 않냐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이게 간단합니까? 이 원나라나 요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기기까지 수많은 북방 민족이 중국을 침략했다가 그냥 망했어요. 막 5대 19, 56국 시대 수많은 북방 민족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중국을 지배하고 막 그랬지만 대부분 결국 중국에 동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망해가지고 몰살당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구려가 왜 그 당대적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부하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습니까? 고구려는 아무리 강해도 사내간을 넘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나라를 왜 쳐들어갔냐 이거죠. 결국 황제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욕 때문에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바가지로 먹고서 이 당대적 이세민이 죽을 때 절대 고구려를 다시 침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예요. 그걸 어기고 결국 당나라 침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가 결국 북방민족이 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나라도 멸망하고 송나라도 망조가 들어가지고 요구 먼 시대가 돼버리고 아직 개판 5년 친 거예요. 결국 중국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뭘로 비롯됐냐? 바로 이제 시작은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결국 부정축제로 이어지고 그걸 노리고 북방민족이 더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 결국 뭡니까? 한족들은 맨날 이래요. 맨날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이라고 자기 스스로 돈 밝히다가 망하는 겁니다.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왜 일제식민지가 되냐? 그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청나라의 정권을 잡은 한족 이용장이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 중일전쟁이라는 참사로 끝납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전쟁은 판타지가 아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니에요. 전쟁은 현실이고 진짜 배고파서 할 게 없어가지고 군인 되고 전쟁도 배고파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고 그래서 전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함부로 하는 나라가 있다면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건. 전쟁의 결과를 모르는 머저리들. 바로 일본같이 전쟁 침략을 안 당했으니까 이 멍청한 생각하고 미국같이 누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의 그 비참을 모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방민족이 왜 강했냐? 간단해요. 그냥 모든 민족이 물론 이제 말 수급하는데 쉽고 막 방목을 하니까 말 수급도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막 이 평소에 이제 무기 다루는 것도 많고 막 짐승들도 공격하니까 하지만 핵심은 뭐냐? 그냥 모든 전력을 군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고 그냥 다 왜? 목축하고 농사 해봤자 농사도 안 될 뿐더러 목축해봤자 이제는 굶어 죽기 따갑다 에라 버렸다. 이 전쟁에서 한번 2파 4파 나가자 해가지고 그 성공하는 게 북부민족이
이 성공 사례만 난 거지, 나열한 거지, 실패 사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방 민족이 그 집결에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힘이 약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또 옆에 민족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들끼리 힘이 약해졌구나. 괜히 중국 침략하다 힘이 약해졌구나. 아, 그럼 우리가 침략해서 털어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옆에 나라 침략하고. 그 실제로 몽고 제국이 중국만 침략했습니까? 중국 침략하기 전에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토반도 멸망시키고 심지어 서한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왜? 평소에 자기 영토를 지키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남의 나라, 이 옆에 나라 침략하니까 서로 원에 쌓이고, 그래서 이 원나라도 이제 서한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냥 멸종시켜버린 거죠.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이 원나라가 클 때 뭐 배신 때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방 민족이 왜 강해지고 왜 이 고구려가 강한 나라고 이런 걸 모른다 이겁니다. 이 단지 강한 거 좋다. 전쟁하는 거 좋다. 이런 멍청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의 그 결과를 모르고. 그래서 이 일본 놈들도 전쟁을 쉽게 생각해서 멍청하게 이 미국한테 패한 거예요. 전쟁을 쉽게 생각하니까. 아니, 이 미국하고 이길 생각도 아니고 그냥 협상을 유리하겠다고 태평양을 일으키기에 진용폭격하게 일본 놈들 아니까. 이 전쟁에 만약에 전쟁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말이죠. 진짜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이 폭격으로 뒤진 거예요. 그냥 불에 타 죽고.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건물들이 죄다 목조 건물이라서 소위타 쓰니까 그냥 쉽게 박살냈다는 겁니다. 목조 건물 갖고 있는 애들이 현대전에서 무슨 배짱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했다 이겁니까? 속조 건물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모르는 멍청한 놈들이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북방 민족이 강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북방 민족이 모든 전력을 전쟁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결국 굶주림이죠. 굶주린 나라일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왜? 굶주릴수록 그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훈련도 독하게 시킬 수 있고. 결국 가난하니까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부자 나라가 지원해줘 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이게 무서운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실체를 모른다. 전쟁의 비참함, 전쟁의 실체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부추긴다. 전쟁은 다시 말하자면 낭만이 아니다. 전쟁은 현실이고 전쟁은 죽지 못해 사니까 에라고 있다 전쟁하자. 이게 바로 실체인 거예요.